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 주제로 넘어와서 설계할 때 쓰는 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희 스터디가 아무래도 좀 툴 위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스터디 앞으로 계획 같은 것도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저는 툴이라고 하면 일단 주로 쓰는 프로그램은 3D에서는 스케치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캐드 스케치업 그 베이직을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데 제가 약간 툴적으로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원래 이것저것 이제 내 손에 맞는 거를 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라이노도 인강 끊어서 해보고 레빗도 한 번은 한 학기에 교수님들이 우리 학생들 너무 도면 못 친다 이래서 4학년 때 패널에 흑백으로 해가지고 도면만 넣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레빗을 썼어요. 그게 제일 도면 표현하기 좋은 툴이니까 레빗도 써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스케치업으로 돌아오게 된 게, 물론 스케치업도 쓰면서 한계를 되게 많이 느껴요. 뭐, 당연히 뭐, 공면 같은 거 할 때라든지, 그럴 때 벡터 이래서 되게 깨지잖아요. 그 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표현하기 힘들고, 뭐,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좀 그런, 많이, 이걸 확실히 비효율적인 툴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걸 많이 느끼지만, 근데 라이노를 썼을 때, 일단 느낀 거는, 안 예쁘더라고요. 그 작업하는 환경이. 물론 그 제가 이렇게 설정 못해서 그럴 수 있는데, 스케치는 그냥 딱 되게 직관적이고 예쁜 느낌? 그래서 자주 쓰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툴에서는 플러그인이 많잖아요. 그 루비잖아요. 이제 스케치업에서는. 그 루비가 그 스케치업이 제일 다루기 쉽고 직관적이고 저학년 때부터 많이 쓰고 뭐 제가 이제 학부생일 때는 그 스케치업에 대해 되게 많이 쓰는 툴 같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래서 실무에서도 많이 쓰고, 그리고 되게 뭐 찾아보면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제일 매력적이었던 거는 그 3D 웨어하우스. 거기에 되게 자료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나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가구라든지, 그런 거 그냥 다운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이건 취향이지만 개인적으로 렌더링도 저는 스케치업 VD가 제일 조금 예쁜다는 생각, 그러니까 좀, 어, 추구하는 편이고, 취향적으로. 그래서 결국 스케치업을 쓰는데, 루비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네, 그래스호퍼로 난간 같은 거 알고리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스케치업 루비에도 난간 만드는 루비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 높이만 설정하고, 나 유리 난간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그게 띵 나오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리고 되게 툴이 가벼운 느낌이라, 물론 이렇게 용량이 커지면 많이 무거워지지만, 그래서 되게 저는 잘 쓰고는 있지만, 제일 비효율적이라고 느끼는 거는 명령어가 없다라는 게 조금 매번 이렇게 내가 찾아서 클릭해야 되는 게, 그 단축키 설정하면 되긴 하는데, 그 캐드나 라이노처럼 이렇게 뭐 라인이면 L 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라인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때문에 작업 속도가 조금 더뎌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툴을 주로 사용을 하시나요? 저는 스케치업을 한 번도 학교에서 이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 그런가요? 무스터디했어요. 저희는 이제 5년제인데 1학년 때는 캐드만 썼고 아마 1학년 2학기부터 라이노를 쓰라고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는 이제 그냥 정말 폼메이킹만 했거든요. 라이노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봐라. 약간 음, 그러면은 라이노는 되게 그 지오메트리가 강하잖아요. 그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스케치업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렇게 곡선인데 이렇게 깨지고 이런 현상이 없고 좀 뭔가 그런 볼륨 같은 걸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실험적인 것도 만들 수가 있고 또 그때부터 그래소프에 관심 있던 애들은 막
되게 특이한 그런 모형도 만들고 막 그런 식으로 아예 교육이 시작이 돼가지고 저는 이 스케치북을 아예 못 써요. 거의 못 써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 인턴을 할 때 그게 되게 마이너스였어요. 왜냐하면 한국 회사들은 다 스케치북을 쓰더라고요. 네, 아직 실무에서는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보통 스케치업, 랜드스케이프 이런 식으로 많이 최소한 제가 일했던 곳은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저도 스케치업이 직관적이라는 거에는 되게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룰 줄은 모르지만 이제 누가 파일을 넘겨주면 이렇게 볼 줄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용을 하는데 어, 저는 라이노를 조금 더 그냥 선호를 하게 된 게 옛날부터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한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스케치업에는. 음, 뭔가 이렇게 딱 헤드 도면을 쳐서 위로 올리는 형식의 작업은 스케치업이 딱인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뭔가 좀 어려워지는 느낌? 개인적으로 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라이노가 건축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또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그 유님이 좀 덜 예쁘다고 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뭔가 스케치업은 되게 거기서 주어진 걸로 조금만 만들어도 좀 건물 같은 느낌이 나기 쉬운 것 같은데 라이노는 그렇게 하면 그냥 메스 같아지거나 되게 다이어그램 같아지기 쉬운 것 같아서 좀 디벨롭을 많이 해야지 이게 건물 같아 보인다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래서 저는 라이노랑 라이노 V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최근에는 어 이제 라이노는 그 널스 기반 네네네. 프로그램이니까 이 굉장히 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모델링 할 때 이제 뭐 플랜, 육면 뭐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서 이렇게 뭐좀 이어붙이는 식으로 3D를 만드는 편인데 이제 모델링을 할 때 그렇게 정확하게 모든 커브가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모델링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간 그 메쉬 기반 프로그램들이 좀 음, 그렇듯이 이렇게 좀 이렇게 촬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델링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관심이 좀 많이 생겨서 맥스도 조금 배워보고 있고 그리고 라이노 7에 이제 그 뭐지 그 이름이 뭐죠? 그 있는데 그 약간 메시처럼 모델링 할 수 있게 만든 게 플라인 있어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 이름이 뭐였죠? 플라인이나 네, 그 티스프라인이 옛날 거 이름이었는데 지금 뭐 새로 아, 뭐가 나왔어요. 네. 혹시 뭐 나왔을 때는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우리 유튜브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 저도 그게 이름이 네, 제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게 그냥 그 넥스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서 음, 이렇게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서브디비전 모델링 아, 해주는 섭디 모델링이요. 섭디 이름이 모델링인데 서브디예요? 네, 이름이 섭디예요. 그래서 왜 아, 네. 옛날에는 그게 플러그인으로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플러그인 중에 그거 지원해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섭디로 바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도 조금 공부를 해보고 있어요. 저는 대학교를 여기가 편입해서 들어온 거라 전 대학교도 있는데요. 전 대학교에서는 스케치업이랑 브이레이를 많이 썼었고 그게 제가 신입생이었기 때문에 익숙해진 툴은 바꾸기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대학교 이제 경희대에 들어오니까 이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똑같이 스케치업은 쓰지 않고 라이노부터 배웠고 라이노랑 루미온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익숙해져 보고자 라이노 학원도 다녀보고 뭔가 연습을 해봤는데 라이노가 원래 건축 툴이 아니라고 하듯이 학원을 다녔었었는데 그 학원에서 건축에 대해 알려주기보다 대부분 제품 디자인을 한 2달간 음, 제품 디자인을 만드는 법만 배우고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이걸 만들 줄 알면 건축도 할 줄 알아 하는데 당연한 말이었지만 그렇게 라이노를 배워서 아직도 어렵다 느끼지만 요즘은 쓰고 있는 중이고 똑같이 레빗도 저는
학교에서도 배우고 따로 또 배웠어가지고 사용은 하는데 쉽게 그냥 과제를 할 때 쉽게 만져지는 툴은 아닌 것 같아요. 과제는 빠르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좀 쉽게 쉽게 하고 싶은 마음에 저도 스케치업과 그 라이노 두 개를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브이레이 툴은 루미온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도 레빗에 그래요? 손이 안 아, 간다는 거 되게, 죄송해요. 아, 말씀하세요. 레빗이 어떻다요? 레빗에 손 안 간다는 거 되게 공감돼요. 저는 이제 5학년 졸업반이니까 약간 저희가 취업 수업이라고 부르는 수업이 있거든요, 레빗 수업이.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실무에서 쓰는 용어 같은 것도 이렇게 교수님이 그냥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 좀 이런 식으로 저희랑 소통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레빗을 또 가르쳐 주고, 이제 너네가 회사에 들어가면은 다큐멘트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뭐 디테일 이 정도로 그려야 되고, 뭐 이런 데는 또 따로 빼서 디테일을 또 크게 그려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실무스러운 레빗 수업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한 몇 달 하다 보니까 이제 시키는 거는 할 수 있겠는데 이거를 내 설계에 가져오기에는 너무 좀 약간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그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툴이 어쨌든 도구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툴을 쓰는 거지. 이제 예전 같았으면 손도면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 물론 뭐 스케치를 잘 못하는 사람으로서 그림 같은 것 좀 잘 못 그리는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공평한 느낌은 있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이게 툴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라 해야 되지? 확실히 라이온을 쓰는 친구들을 보면 조금 더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만 봐도 조금 더 약간 뭐 그런 공면의 공간이라던가 그런 거를 많이 쓰는 것 같고 스케치업은 하려고 해도 이게 포기가 되는 느낌이고 그냥 약간 내 스스로 타협하는 느낌이 좀 들고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레빗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축선 먼저 그리고 시작하잖아요. 캐드에서 중심선 그리는 거잖아요. 빵빵이 먼저 하면 결국 그 그리드에 갇혀버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썼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툴을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너무 제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저도 이제 스케치업을 계속 썼지만 라인으로 넘어가고 싶은 게 조금 더 생각을 넓게 하고 싶고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넘어가려는 것도 있는데 아까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노가 원래 제품 디자이너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스케치업이나 뭐 오토캐드나 아니면 뭐 그런 건축을 위해서 나온 것들은 너무 옛날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당시의 건축에 조금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이렇게 정형적인 건물들 있죠. 그런 거를 위해서 나온 툴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물론 플러그인 쓰면 또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빗 제가 썼을 때는 그 레빗은 라이브러리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 제가 말한 3D 웨어하우스 있잖아요. 스케치업에.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언제 만들어지느냐도 되게 중요한 게 그 사용자들 수에 따라서 그런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자료고 한데 그런 것들이 좀 축적이 덜 하면 조금 쓰기 조금 또 불리한다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면 커뮤니티가 되게 작아서 정보 교류하는데도 어렵고 근데 스케치업은 그냥 이제 유튜브만 해도 엄청 잘 다루시는 외국 유튜버도 많고 한국 유튜버도 많은데 뭐 예전에 그 동영님이 뭐 레빗 인사이드 라이너 이런 거 뭐 한국 강의가 잘 없다 이러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툴을 배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거든요. 한국어 강의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그런 면에서는 아직 한국에서는 스케치업을 많이 쓰는 근데 이렇게 말하기도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제가 졸업을 해가지고 또 제 후배들은 같은 학교 부산대 후배들은 한 3학번 밑에 애들은 아키캐드를 쓰더라고요. 1학년 때부터.
근데 그건 또 그 교수님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1학년 때 설계 수업을 맡는 교수님이 누구냐. 근데 그게 이제 그 정 교수님이 아니고 시각 강사 실무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좀 툴을 잘 다루시는 분이어가지고 아키캐드를 막 이렇게 전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또, 와,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교수님이랑 그 조교 선생님 영향이 제일 크죠. 어떤 툴 다루고 이런 거는 딱 붙어서 저학년 때 무슨 가르쳐주는 사람이 네, 이거 써야 맞아요, 돼. 맞아요. 이게 맞아 하면은 아, 네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 맞다. 그 유님이 이제 쓰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형태적인 것부터 해서 뭔가 디자인이 이렇게 어떤 거 쓰는지 좀 티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라이노만 거의 썼던 학생이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좀 약간 갇혀버린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게 라이노가 알아서 해결해주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나는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만 디자인을 하는구나. 막 나 학생인데 이건 내 스타일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이건 그냥 내가 쉬운 방법을 계속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 그래서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있고 아예 그 넙스 기반에서 좀 빠져나와서 이제 메시로 모델링하는 방법도 공부하는 것도 아직은 뭔가 한 가지 방법이나 한 가지 툴에 정착하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교수님들도 이제 보면 뭔가 어느 순간 그렇게 형성된 자기 이게 내 스타일이야 이런 걸로 가지고 막 나이 되게 많아질 때까지 계속 그걸로 하시잖아요. 맞아요. 좀 이상한데 바꾸기 힘들죠. 네, 지금 제 교수님이 딱 그러시거든요. 이제 그것만 알아요. 자기가 아는 부분은 이제 박사를 나오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시지만 그 밖에 있는 것들은 잘 모르시고 이제 틀렸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음, 모르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해 말하는 걸 꺼려하는 그런 면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런 어른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최소한 지금 뭐가 나와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뭐 내 뭐 동료나 뭐 나중에 뭐 가르칠 기회가 있으면 내 학생이 내가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몰라서 그거에 대해 대화하는 걸 꺼려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 많이 아는 게 좋은 것 같긴 해. 되게 건강한 이렇게 생각들을 공유해 주셨는데 우리 유님 우리 그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아이디어 남겨주셨거든요. 같이 읽어주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우리가 뭐 정답을 찾는 건 의미가 없고 각자의 생각들을 배우고 느끼고 이제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도 쉐어해 주는 거. 여기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유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지금 이규열 님이 일단 툴적인 부분 얘기하는 것부터 읽어보면 레빗은 다 알아야 제대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치업이 되게 진입장벽이 낮아서 많이 쓰는 것 같다. 저 이 말에 되게 공감하고 이게 약간 좀 그 직관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뿌뿌뿌님이 이제 레빗이 손이 잘 안 간다는 거에 아까 그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음. 어, 네, 이거 네, 그냥 뭐 뭐든 다 그러겠지만 요새 더 느끼는 거는 모든 건축학과 사람들 요새 툴 잘 쓰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게 네, 꼭 엄청 요새 핫한 툴만 꼭 쓰는 게 아니라 스케치업을 쓰더라도 와 저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했지라고 느껴지는 하고 분들도 많고 요새 느낀 게 무엇을 하든 그 하나를 내 것처럼 내 디자인처럼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다양한 툴 중에 하나를 셀렉해서 거기서 이제 맞아요. 뭔가 되는 게 요새 드는 생각인 것 근데 저는 오히려 조금 저도 이렇게 학부생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조금 생각이 바뀌었는데 같아요. 그 최근에 저희가 KCT에서 동영님을 위주로 그 레빗 인사이드 라이노를 열었잖아요. 그때 네. 이제 동영님이 잠깐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그런 걸 말했어요. 툴과 툴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서 되게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신선한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툴끼리 그 연계되는 게 되게 좀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라이노에서 스케치업으로 모델링을 이렇게 하면 그냥 그 라이노의 덩어리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분리해서 익스포트 해야 되잖아요. 뭐 창이면 창, 뭐 이렇게 뭐 재질 입히려고 만약에 V-Ray 쓰려고 스케치업에 그 한다고 하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마다 만약에 뭐 공모전을 하는데 쓰는 툴이 다르면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상호작용을 할 때. 근데 점점 그런 프로그램적으로 연계가 잘 되고 된다면 이제 그 하나의 툴을 물론 이제 완전 내 걸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툴을 조금씩 이제 쓸 줄은 아는 상태 정도로 해서 그 툴의 장단점을 이제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아, 이 작업을 할 때는 라이너가 편하더라. 좀 효과적이더라. 아, 이 작업을 할 때는 스케치업이 낫더라. 이 작업을 할 때는 뭐 아키캐드나 레빗이 낫더라. 이런 거를 조금 해서 본인이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게요. 잘 아, 쉽게 알지 못했던 부분이라 툴과 툴이 뭔가 이렇게 연계된다. 유우님이 해주신 말씀이 맞는 것 마이크 들리시나요? 아, 네. 네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은 아니어가지고, 아, 네, 아까 경희대 말씀하셔가지고, 저 경희대 학석사를 졸업을 했고, 선배님이. 지금 실무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툴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자면, 저는 다 써봤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프로그램들 다 써봤고, 근데 이제 좀 목적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저 지금 요즘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디자인적인 부분만 생각하자면 사실 손에 제일 익은 스케치업이 가장 빨랐고 그게 어차피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을 가장 잘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게 가장 효율적이었던 것 같았고 근데 이제 스케치업을 하다 보니까 스케치업에서 비정형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라이노를 옮겨가게 됐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내가 그냥 그림을 그리듯이 그냥 디자인만 한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 건축이 아니고 그냥 저는 예술의 그림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이 예술을 뛰어넘으려면 그게 딱 현실적으로 지어질 수가 있어야 돼요. 뭐 부재별로 나눠져야 되고 그게 지어질 수 있냐 없냐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게 DDP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3학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스케치업이나 라이노 같은 경우는 저는 빔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인포메이션이 이제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빗이랑 아키캐드를 이제 넘어가게 됐고 레빗 아키캐드에서도 비정형적인 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프랭크 게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DP를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잠깐 좀 파일럿식으로 써보게 됐었는데 이제 그 DP 부분도 써보게 됐었고 뭐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을 저는 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좀 많이 쓰게 돼본 것 같아요. 근데 뭐 목적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저는 지금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사실 저는 설계사를 다니다가 뭐 감리도 다녀봤고 지금은 시공사 쪽에 있어가지고 이제 시공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설계적인 부분보다 그 설계를 어떻게 시공할 것인지에 좀 중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좀 원가적인 부분도 있고 뭐, 뭐 제대로 이거를 뭐 부재들끼리 연결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게 좀 많이 뭐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설계 검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레빗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툴들은 다 그럼 어떻게 배웠냐라고 아까 막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저도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저는 진짜 A부터 Z까지 다 독학을 했거든요. 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근데 뭐 운이 좋으면은 뭐 한국어 강의도 찾게 됐고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전부 다 이제 구글링으로 다 독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어,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후배들이 좀 개선되지 않았구나. 저도 지금도 한국어 강의를 되게 많이 찾아다니고 있어요. 혼자 공부하면서 실무적으로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치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계속 이제 독학을 해야 되고 뭐 논문을 본다거나 뭐 학회의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운이 좋으면 자료 얻는 거고 운이 나쁘면 뭐 그냥 허탕치는 거고 그게 좀 반복이 되는 게 조금 안타깝고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카톡방에서 라이노 인사이드 랩이 그게 나왔을 때 네.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이제 한 툴만 잘하면 그걸로만 쭉 밀고 나갔는데 사실 라이노 인사이드 레빗이 좀 시사하는 게 좋은 점이 저는 이제 레빗 다이나모도 쓰고 라이노 그래스하퍼도 둘 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라이노 인사이드 레빗 때문에 굳이 내가 레빗 다이나모를 하나에만 집중을 하지 않아도 좀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다이나모도 다이나모 나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도구는 그냥 툴은 그냥 툴일 뿐이고 본인이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해서 그냥 툴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내 무기들인 거고 이제 내 프로젝트들을 할 때 어떠한 부분들을 차용을 해가지고 쓴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BIM을 하다 보니까 BIM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툴 하나만 잘 쓰면은 그거는 그냥 딱 테크니션에서만 딱 멈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진짜 내가 빔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그냥 툴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 이제 그게 조금 더 이렇게 좋은 뭐라지 목적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하는 옛날에는 이제 뭐 손으로 저도 손으로 다 했거든요. 1학년 때는 손으로 다 패널 만들었고 2학년 때는 아키캐드로 하고 3학년 때는 라이노로 하고 4학년 때 5학년 때 이제 레빗으로 하고 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냥 결국에는 내가 한 디자인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사실 DDP를 좀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DDP 설계했던 자하디트? 네, 네. 자하디드가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내 설계가 아니라고. 그냥 시공사에서 이렇게 뭔가 어떻게든 짓기 위해서 내 입맛에 맞춰가지고 좀 이제 디자인을 이제 바꿔서 시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디자인, 내 원 디자인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이제 설계 디자인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조금 그 툴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좀 이제 왜 그 툴을 선택을 했고 만약에 선택을 했다 하면은 어떻게 쓸 건지 좀 그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나머지는 좀 안타까운 게 이제 그거를 이제 습득을 할 때 좀 제대로 된 강의가 없다. 저는 오히려 설계 시간에 10불불 강의를 수강을 했기 때문에 말은 이제 그 학과명은 이제 뭐 컴퓨터 뭐 컴퓨테이셔널 뭐좀 비슷한 이제 컴퓨터 관련 수업이었는데 나는 뭐 이 시간에 뭐 캐드나 뭐 레빗 뭐 라이노 이런 걸 배우겠구나라고 인지를 했는데 실상은 뭐 C++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왜 내가 C++를 배워야 되지? 좀 막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커리큘럼이 좀 있었고 저 때는 저도 물론 5년제를 나왔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대학원생 때는 이제 제가 조교가 돼가지고 강의를 하지는 않고 그냥 그 강의에 들어가는 이제 베이스 자료를 좀 많이 만들었었는데 뭐 아까 맨 초반에 막 교수님들의 성향을 따라간다. 그것도 좀 많이 공감을 해요. 제가 이제 조금 대학원 졸업반일 때 좀 되게 부러웠던 게 그 마지막 졸업하기 한 학기 전인가? 그때쯤에 새로운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 교수님이 되게 라이노를 되게 잘 쓰시는 거예요. 라이노, 그래서퍼 이런 거 좀 잘 쓰셨던 분이었는데 나도 좀 내가 학년이 좀 낮아가지고 그 강의를 좀 더 수강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들지만 또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떤 문제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가장 많이 고민한 사람이 전문가일 뿐이지
그게 뭐 교수님이든 뭐 조교든 뭐 학원이 됐든 뭐 누가 전문가는 딱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본인 내 스스로가 얼만큼 고민하냐에 따라서 음. 그게 갈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실 뭐 그냥 대학원 때 논문 쓰고 이제 딱 집중을 하잖아요. 그 논문 쓰거나 아니면 졸업 논문 쓰거나 학회 논문 쓰거나 그 집중할 때는 그 주제에 관해서는 내가 전문가기 때문에 차라리 뭐 학원을 다닌다는 것보다는 논문 찾고 하는 게 더 이득이었던 것 같고 뭐 얘기를 하다 보니 뭐 이상하게 삼천포로 가는 것 같긴 한데 네 요즘에 아직도 스케치업을 좀 많이 쓴다고 하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나이 많은 학생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또 다른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딱 제 학부 때 스케치업에서 저희 학교는 라이노로 약간 넘어가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 3학년 때부터 라이노가 약간 유행을 하더라고요. 저희 학교에서. 그래서 스케치업 쓰던 친구들도 많이 이제 라이노로 들어가게 되고, 저도 그때 막 강의 들었고, 아까 그 한국어 강의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들었던 라이노 강의는 하키라이노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거든요. 그거 아까 지선님이 제품 디자인 배우셨다고 했잖아요, 학원에서. 이거는 진짜 건축을 위한 라이노 툴 수업이라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이 20만 원이었나? 뭐, 한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 있고 예제 따라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찾은 거는 그 페이서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가 툴을 알려주는, 건축을 위한 툴을 알려주는 페이지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네, 한국어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건축을 위한 커리큘럼이 있는 강의를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아까 저희가 계속 이제 툴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툴이 이제 디자인적으로 발전하는 방향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JY님이 그 네. 해주신 얘기에서 되게 공감이 됐던 게, 결국에는 이제 툴도 그냥 정말 도구적인 것일 뿐이고, 내 설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에 그런 선배가 있어요. 툴을 진짜 잘 다뤄요. 무슨, 툴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좀 천재인 것 같아요. 관심도 본인이 많고. 근데 설계를 잘하지 못하세요. 그런 것도 조금 있더라고요. 확실히 시각화는 잘 되는데, 공간적으로는 이제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설계 잘한다는 선배랑은 조금 달라서 항상 크리틱을 그런 식으로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결국, 네. 툴은 예, 회사에서도 예, 저도 사실 지금 회사 들어올 때 저희는 이제 레빗을 많이 쓰는데 저희 직원들 채용할 때 어떠냐면은 툴은 그냥 베이스 정도만 하면 되고 음, 툴은 와서 배우면 된다. 좀 이런 음, 측면이 좀 세요. 그러니까 뭐 설계든 뭐 구조든 뭐 MEP든 간에 좀 전반적인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고 있냐 없냐 이걸 좀 많이 이 실무에 투입이 될 때는 그런 생각은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좀 더 많이 요구를 하고 툴은 못 써도 되지만 그냥 와서 배우면 된다. 진짜 필요한 음, 기능만 쓰거든요. 막 화려하고 막 그런 기능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진짜. 그냥 진짜 필요한 부분만 딱 쓰자. 진짜 이런 정도고. 그래서 좀 설계적인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 이런 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부생 때 이제 처음에 시작을 뭐 이제 주택 설계로 시작했다가 뭐 미술관도 하고 뭐 구청, 시청, 단지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졸업 설계 때는 이제 각자 본인의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어떤 주제를 받아도 그 흐름이 있잖아요. 처음에 뭐 시작을 뭐 어널라시스를 먼저 하고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할 거고 내 디자인은 어떻게 할 거고 그거를 이제 그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뭐 어떤 툴을 써가지고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아는 게 더 중요하고 같거든요. 음, 툴보다는. 그래서 툴은 조금 사실 좀 못해도 괜찮아요. 학점은 좀 모르겠지만 뭐 표현하는 거 뭐 진짜 안 되면은 저는 진짜 안 되면은 뭐 차라리 그냥 모형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3D 이미지 했다고 이렇게 좀 많이 올렸었거든요. 만약에 툴적인 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근데 어 제가 지금은 이제 저를 가르쳤던 이제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어이구. 그때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기억에 났던 말이 제가 저한테 와닿았던 말이 그 뭐 툴적이고 뭐 표현하고 이런 거는 그냥 부가적인 문제인 거고 진짜 너가 그 전체 흐름에서 뭐가 부족하고 뭘 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조금 막 그 수업 들었을 때 막 모형 만드느라고 시간이 뭐 부족해가지고 뭘 못 해오고 막 중간에 이제 중간 크리틱을 받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못 해와도 진짜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이 더 주어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거는 됐고 그래서 너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단지 설계 때였는데 이제 뭐 좁은 골목에 이제 클라이언트들은 1, 2인 가구, 뭐 3, 4인 가구도 있고 어떻게 배치를 할 거고 막 이런 고민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생각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은. 어차피 그 마지막 이제 마감할 때야 뭐 하면 되는 거고 중간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저 모형을 다 못 만들어서 아니면 뭐 도면을 다 못 그려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니까 다른 교수님들 같았으면은 막 그냥 아예 보시지도 않아요. 그냥 완성된 게 아니면 보시지도 않고 그냥 너 다음에 해 이렇게 좀 막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온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괜찮으니까 너가 뭘 하려고 하는지 어떤 문제를 부닥치고 있는 건지 그 말을 해봐라. 그러면 크리틱 해주겠다. 좀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실제로 좀 뭐 시간이 부족하면은 그냥 야근을 더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해결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어떻게를 찾지 못하면 정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실무에 있다 보니까 학교 학생들보다는 음,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결국 맞아요. 지금 이규열 님도 이 아이디어 결국 여러 가지 툴을 써보셨는데 전체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결국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툴이니까 음. 내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그걸 어떻게 뭐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내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혹시 더 얘기하실 게 있으실까요? 남진님? 남순쌤의 의견도 궁금해요. 저는 그냥 저는 서포터입니다. 서포터이고 맞습니다. 각자 근데 저는 약간 한 가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경험한 거가 가장 기억에 쉽게 남기 때문에 저도 약간 이런 형식의 토론을 하게 되면 사실 정답이 없는 토론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그 근거를 충분히 우리가 이제 주면 내가 동의 못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반대 지점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 학교의 경험이 전부 다고 실무하신 분들은 학교 플러스 실무가 있을 수 있고 또 직업을 바꾸거나 또 여러 가지 직장 상사나 여러 가지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다 다르게 적어질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 환경에서 저런 식의 언더스탠딩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않더라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던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좀 이렇게 다양하게 올라오셔가지고 이야기를 주고 정보도 교류하고 우리 약간 이런 스타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전체 단톡방에 지금 170명 정도 모여 계시는데 지금 라이브로 듣고 계신 분 12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우님이랑 우리 KICDT 기자단 분과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좀 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자, 같이 공유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라이브와 킥오프를 한 거야, 오늘. 그래서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으쌰으쌰 힘을 내라고 이제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속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오늘 여기 올라오셔서 이야기해 주신 분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단톡방이 아니죠. 그 라이브 챗에서다가 글 남겨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그냥 뭐 딱히 할 말은 없고요. 저도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해보고 했는데, 예, 여기 계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대한 피드백은요. 네. 우리가 벌써 한 1시간 했나요? 라이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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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남준님 혹시 저희 그 오픈 채팅방 비밀번호가 비밀번호는 KICDT입니다. KICDT. 네. 예, 우리 그 컨퍼런스 이름 다 소문자로 KICDT라고 치면 됩니다. 그리고 KCT 그러면 살짝 홍보 아닌 홍보랑 약간 그냥 소개 정도 하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KCT는 한국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남준님 같은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저희 같은 학생들도 그냥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다 네, 뭉쳐가지고 이런 커뮤니티이고요. 일단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한 170명 정도 분들이 모여 계시고 거기서 이제 학생분은 뭐 공부를 하시다가 아니면 실무자분들 실무를 하시다가 가지게 되는 컴퓨테이셔널적인 뭐 문제점을 공유할 수도 있고 어떤 화두를 던져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소통을 하는 장소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따로 스터디를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스터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 스터디는 파이썬 스터디를 지금 한 달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개설되는 스터디가 레빗 인사이드 라이노도 지금 개설되고 그리고 그래스호퍼 스터디가 파이썬에 아마 약간 연장선으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스터디들을 오픈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꼭 이제 저희가 이렇게 회의하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 참여가 가능하시고 또 누구나 스터디를 여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뭐 또 이게 뭐 소수만 이렇게 뭉쳐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국적인 정보의 창고를 만드는 게 목표라서 다양한 분들이 진짜 남주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계급장 떼고 뭐 실무자든 학생이든 뭐 교수든 뭐 배우는 사람이든 그런 걸 다 떼고 내가 이 분야는 뭐 조금 알고 있다 하면 누구나 알려주는 강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른 분야는 알고 있지만 이 분야는 모른다면 또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수평적인 구조의 그런 커뮤니티고요.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 8시에는 이제 파이썬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다른 새 스터디도 이제 시간을 정해서 카카오톡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매주 1회 정도 회의를 할 생각이고요. 아마 대부분 줌으로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스터디는 스몰톡으로 이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스터디는 좀 이런 순서가 있지만 이건 단발성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이제 툴적인 부분이었어서 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요일 아침 9시에 시작을 하는 이 회의는 10시, 중국 9시. 네네. 죄송합니다. 이제 시차를 10시에 진행되는 이 스터디는 이제 뭐 스터디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그냥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약간 뭐라 해야 좀 가볍게 얘기하는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말해보기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잘 없잖아요. 이제 뭐 해외에도 계시고 한국에서도 계시고 한국에서도 뭐 여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같은 공부를 하고 일을 하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 내 학교, 내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 해봤는데 또 이렇게 줌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댓글도 많이 달려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항상 저희끼리만 했었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여러 군데 하니까. 오픈 채팅방 이름은 컴퓨테이셔널 띄우고 디자인 한글로 치시면 되시고요. 비밀번호가 KICT 소문자로 오셔서 그 이름만 본인 이름이랑 뭐 학생이면 학생, 뭐 일하시면 일하시는 분야, 그리고 지역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인사 정도 자기소개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이제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렇게 열려 있는 거라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막 간간히 이렇게 회의 공지 올리면 꼭 회의 전체 다 참석하지 않더라도 부분만 참석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말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는데 좀 강제성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 이게 자율성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정보가 쌓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네,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대부분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 실무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학생들도 뭐 저랑 지선님은 사실 컴퓨터 디자인 완전 모르는 상태로 여기 들어왔거든요. 정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뭔가 여기서 가르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배우러 온 입장이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도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컴퓨터 디자인 하면 좀 문턱이 높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없애고 저희 같이 배워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고 주제를 지금 정하는 게 주제는 카카오톡에 이제 그 많은 분 들어오시면 거기서 이제 투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회의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톡방 잘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러면 회의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